이건 30대의 무책임한 한 남자가 자기 합리화를 하는 영상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개인의 사정이나 상황, 성격이나 특성이 다 다르기에 이 영상도 그냥 한 개인의 이야기로 생각하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군에서도 조심할 것을 강조하고 있었고 저는 직책상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부대는 감염병 차단을 위해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장병 출타를 제한하는 것을 막 시작하던 20년 2월 말 무렵이었습니다. 대구에서 특정 종교를 참석한 코로나 확진자가 10명이 생긴 날이었습니다. 저희 아내와 태어난 지 2달 된 아기가 산후조리를 위해 대구의 처가에 있었습니다. 아내가 걱정이 되었는지 그날 아기와 함께 제가 있던 부대 내 관사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대는 대구에 방문한 부대원들을 확인하고 격리하는 등 조치가 민감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오후에는 사령관님 VTC를 하는 등 지휘관들의 관심이 쏠려있던 때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업무를 하며 출타자를 확인하고 통제함과 동시에 한시라도 빨리 가족과 아이가 부대 안으로 들어와서 안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저는 군인이기도 하지만 우리 가정의 가장이기도 하니까요. 오전에 지휘관에게 보고했습니다. 아내와 아기가 대구에 있는데 빨리 좀 데려오겠다. 지휘관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가족에게는 잠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안 된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은 아이만이라도 들여보내줄 수 없냐고 했습니다. 저는 기다려보라고 했습니다. 오후에 한 번 더 보고했습니다. 역시 안 된다고 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지휘관의 마음은 100분 이해하지만 우리 가족이 지금 들어와서 2주간 격리하고 관찰하면 될 것을 저희 좁은 마음에 지휘관은 지금 상급 지휘관의 눈치가 보여 조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보고하며 제시한 예방적 격리, 예방적 관찰 등의 조치는 출타하고 복귀하는 다른 장병들에게는 적용시켰지만 저와 우리 가족에게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가족에게는 조금 더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사정을 합니다. 제가 가장이고 아버지인데 우리 가족을 우리 집에 오라고 말하지 못하는 현실에 자괴감이 들고 하고 있는 업무의 의미가 마음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지키지 못하는 가장이 나라를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군인의 가족을 지켜주지 않는 군은 또 어떻게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일과 시간이 끝나서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아내가 점점 조급하게 애원했습니다. 저에게 말하기를 여보는 훈련하느라 몰랐다고 해. 내가 어디서 왔다고 말하지 않고 그냥 들어갈게. 저는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다시 지휘관에게 갔습니다. 승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지휘관은 승인할 수 없으니 너 알아서 해라 라고 했습니다. 여지를 준 것입니다. 원망스럽고 감사했습니다. 지휘관실을 나오며 아내에게 전화를 하니 이미 아내는 차를 타고 처가에서 출발했습니다. 아내가 차에 아기 짐을 다 싣고 처형이 또 다른 차를 운전해서 장모님이 아기를 안고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펑펑 울면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말을 합니다. 미안하답니다. 왜 미안해야 합니까? 저는 그제서야 오라고 했습니다. 이미 출발한 가족에게 뒤늦게 오라고 했습니다. 이제 소령 3차 진급 대상자인 대한민국 육군대위는 군인으로서 강단이나 패기, 자신감도 없이 가족이 먼저 출발하고 나서 펑펑 우는 목소리를 듣고 나서야 집에 오는 것을 허락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 어두워진 시간에 위병소 밖에 나갔습니다. 누가 볼까 싶어 위병소와 조금 떨어진 삼거리에 정차해 있는 차 2대를 보고 분노와 슬픔의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얼굴을 닫고 차에 다가가니 처형과 장모님과 아내가 미안하답니다. 아이가 웁니다. 아내가 따라 웁니다. 아내가 타고 온 차는 근처에 세워놓고 내 차에 아내와 아이를 태웠습니다. 처형과 장모님께 급하게 인사하여 보내고 내 차에 우리 가족이 타고 위병소로 갑니다. 아이가 웁니다. 아내가 들킬까 걱정하며 울지 말라고 아이를 달랩니다. 같이 울면서 말입니다. 저는 괜찮다, 괜찮다 아내를 위로하고 말하지만 하나도 괜찮지 않습니다. 억장이 무너지고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수화를 하고 부대 안에 들어왔습니다. 관사의 가족을 두고 저는 그 길로 야근을 하러 갔습니다. 남은 업무를 해야 하니까요. 여태껏 했던 군생활에 회의와 증오가 가득한 마음으로 1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퇴근 전에 저는 저녁 지원서를 공문으로 보고하고 퇴근했습니다. 저는 그때 아무것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군인으로서 10년 넘게 복무하며 쌓아왔던 명예나 자부심도 무너져 내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과 아이의 안전도 지킬 수 없었고 심지어 가족이 돌아올 보금자리도 내어줄 수 없었습니다. 코로나의 위협에 온 부대가 신경 쓴 그때 대구에 있던 가족들을 부대 안에 데리고 온 저는 부대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지키지 못하는 군인은 쓸모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혹여 부대에 코로나가 퍼질지 모르는 위협을 제공한 저는 부대에 해를 입히는 군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녁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너무 진지하게 접근했다거나 심각하게 생각했다고 하신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상황은 우리 가족과 저희 절박한 상황이었고 상황 판단을 했을 때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보고가 상급자가 충분히 고려해야 할 부하의 건전한 보고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을 혹시라도 들어주는 사람들이 제가 너무 진지했다, 오버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제가 받아들여야 할 현실입니다. 다들 겪는 일을 왜 그러냐고 생각하신다면 그 또한 제가 받아들여야 할 현실입니다. 이것을 견디지 못한 저는 부대를 떠나는 것이 낫습니다. 아울러 저희 단편적인 경험보다 더 많은 희생과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가고 있는 많은 직업군인들의 현실이 앞으로는 점점 줄어들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대구의 한 용역업체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 일은 경비원, 미화원분들을 채용하고 저희 회사와 계약된 아파트, 빌딩, 공장 같은 사업장에 배치하고 배치된 인원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9시에 출근해서 정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일하고 6시에 퇴근합니다. 예전보다 월급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부담과 스트레스, 일하는 시간도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의 직장보다 직업군인이 더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이 훨씬 행복한 것은 왜 그럴까요? 왠지 씁쓸한 오늘입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다들 따뜻하게 잘 챙기시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